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49호 제7면 기사입니다. 남양주시 김소영 장애인복지관장과 함께하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 실시. 남양주시 시장 주광덕는 지난 25일 시청 다산홀에서 시직원 및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강사로 초빙된 김소영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장이 장애인식 개선 강의와 영화 복지식당을 상영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 김소영 관장은 장애인 업무 경험과 통계를 토대로 한 교육을 하고 참석자와 모바일 기기를 통해 퀴즈를 진행하는 등 양방향 소통하는 체감형 교육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강의 후 상영된 영화 복지식당은 감독과 출연 배우가 직접 겪은 일을 영화화한 작품으로 장애 제도의 모순으로 기본권을 누리지 못해 생사의 기로에 놓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어 참석자들의 공감을 자아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여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존중받고 더불어 살아가는 시민사회 조성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몸소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올해 시민들을 위한 어린이들을 위한 장애 체험 행사 등 다채로운 장애인식 개선 사업을 추진했으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장애 가정 돌봄 지원 우리들의 보통날 캠프 성료.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관장 김소영 은 지난 23일과 24일 이틀간 강원도 춘천에서 장애 아동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우리들의 보통날 돌봄 캠프를 진행했다. 이번 캠프는 장애 가족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장애 자녀 보호자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이번 캠프에는 장애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이 다수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 캠프 첫날 참여자들은 레고랜드에서 다양한 놀이기구를 타고 숙소에서는 물놀이와 바비큐 파티를 즐겼으며 둘째 날에는 레일바이크 체험을 통해 자연을 즐기며 캠프를 마무리했다. 이번 캠프의 한 참여자는 이번 캠프를 통해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고 아이들에게도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준 것 같아 유익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소영 관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장애 가정에 필요한 쉼과 평온의 기회를 제공하게 돼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장애 가정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더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은 2022년 7월부터 남양주시 가족지원사업의 하나로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장애 가정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가족지원 프로그램 우리들의 보통날을 운영하고 있다.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성인주간보호센터 어디나 돌봄 프로그램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성인주간보호센터 원장 홍성길은 지난 24일 경기도 수원시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360도 어디나 돌봄 장애 돌봄 야간 휴일 프로그램 수행기관 워크샵에서 프로그램 품질 관리 분야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경기도에서 주최한 이날 워크샵은 장애인 돌봄 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를 위한 모범 사례 공유 및 성과 평가를 위해 추진됐으며 어디나 돌봄 프로그램의 수행기관 도내 42개소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성인주간보호센터는 소통과 업무 효율성 개선으로 행복한 주말 돌봄이라는 주제로 모범 사례를 제출했으며 사전 욕구 조사 기반의 프로그램 설계로 인한 서비스 질 향상 신규 기존 전담 인력 간 상호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서비스 환경 구축 지역사회 자원 활용 등 총 3가지 영역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홍성길 원장은 지난 5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장애 돌봄 야간 휴일 프로그램은 이용인과 보호자들 모두에게 만족도가 높은 마음보약 같은 사업이다라고 말했다. 동두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공모사업 선정. 한국장로교복지재단 동두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지난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에서 주관한 2024년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신체적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두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중증장애인 훈련생 10명을 선정하여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신청했고 3.5일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9명이 선정됐다. 이준서 원장은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이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4. 장애인복지회 동두천지부 경기도 시군대항 합창대회 참관. 4. 장애인복지회 동두천지부 지부장 한대수는 26일 4. 경기도 장애인복지회 주관으로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리는 경기도시 군대항 합창대회 참관을 실시했다. 본 대회는 경기도 내 각 지역의 복지회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음악적 재능을 선보이는 장이다. 현재 4. 장애인복지회 동두천지부는 시사회복지기금을 통해 합창단원을 모집해 체계적인 운영을 이어오고 있으며 단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합창단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장애인들이 다양한 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본격적인 활동을 준비 중이다. 한대수 동두천지부장은 이번 참관을 통해 동두천지부 합창단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고
내년 대회를 목표로 한 체계적인 준비에 돌입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동두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동두천 성폭력상담소와 업무협약 체결. 동두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원장 이준서, 과 동두천 성폭력상담소, 대표 김용순은 25일 동두천 성폭력상담소 2층 교육실에서 각 기관 대표와 관계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이날 협약식은 상호 기관의 존경과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우호 증진을 희망하며 성폭력 장애인 피해 방지를 위해 적절한 대응과 예방을 도모하기 위해 체결하게 됐다. 양 기관은 성폭력 장애인 피해 사례별로 요구되는 상황에 따라 상호 간 의뢰 연계와 대상자에게 상담과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필요한 자원을 제공함으로 인적 자원 및 물적 자원을 공유해 나가기로 했다. 김용순 동두천 성폭력상담소 대표는 전문기관으로서 장애인들의 성폭력, 학대 문제 등 시설이나 가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동두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원장 이준서, 은 보호작업장을 이용하는 장애인 근로자와 훈련생 그리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장애인 학대 등에 대해 교육과 상담을 지원해 앞으로도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